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눈진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곱이 평소보다 많거나 눈에서 끈끈한 분비물이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눈진물이 왜 생기는지,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눈진물, 왜 생기는 걸까?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눈진물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눈은 항상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눈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울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눈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외부의 먼지나 세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눈물이 눈 표면을 적신 후 눈물관을 통해 코 쪽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과정이 달라집니다. 눈이 자극을 받거나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눈진물의 색깔과 질감은 원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투명하고 물처럼 흐르는 분비물일 수도 있고 노랗거나 녹색을 띠는 끈적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흰색의 크림 같은 질감을 가지기도 하죠. 이런 차이점들이 바로 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꺼풀이 붙어있거나 눈곱이 과하게 낀다면 이는 자는 동안 분비물이 많이 생성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가벼운 자극이라면 금방 좋아질 수 있지만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와 눈진물의 관계. 봄철이나 환절기가 되면 눈이 가렵고 눈물이 계속 나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눈진물과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의 털, 곰팡이 같은 알레르겐이 눈에 닿았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이런 물질들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 과정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눈이 가렵고 충혈되고 눈물과 함께 맑은 분비물이 나오게 됩니다. 알레르기로 인한 눈진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분비물이 대부분 투명하고 물처럼 묵습니다. 세균 감염처럼 노랗거나 끈적하지 않죠. 둘째, 양쪽 눈에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눈 가려움증이 가장 두드러진 증상으로 나타나며 콧물이나 재채기 같은 다른 알레르기 증상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절성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특정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패턴을 보입니다. 봄에는 나무꽃가루, 여름에는 풀꽃가루, 가을에는 잡초꽃가루가 주요 원인이 되죠. 반면 진먼지, 진드기나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눈진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레르겐을 피하는 것입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집안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눈을 비비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눈을 비비면 히스타민이 더 많이 분비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대신 차가운 수건을 눈에 올려놓으면 가려움증과 붓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염성 결막염이 주는 신호. 눈진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감염성 결막염입니다. 결막은 눈의 흰자위와 눈꺼풀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인데 여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염증이 생기는 거죠. 감염성 결막염은 크게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세균성 결막염의 가장 큰 특징은 노란색이나 녹색을 띠는 끈적한 고름 같은 분비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딱딱하게 붙어 있어서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눈곱이 많이 끼죠. 충혈도 심하고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세균성 결막염은 처음에는 한쪽 눈에만 생겼다가 다른 쪽 눈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보통 감기나 독감 같은 상기도 감염과 함께 나타납니다. 분비물은 세균성보다 덜 끈적하고 투명하거나 약간 흰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매우 충혈되고 물처럼 맑은 눈물이 많이 나오죠. 눈 주변 림프절이 붓고 만지면 아플 수 있으며 빛에 예민해지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감염성 결막염의 전염성입니다. 세균성이든 바이러스성이든 모두 매우 쉽게 전염될 수 있어요. 감염된 사람의 눈분비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수건이나 베갯잎 같은 물건을 공유하면 감염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막염이 있을 때는 손 위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눈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고 수건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며 화장품이나 콘택트 렌즈는 다른 사람과 절대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균성 결막염은 항생제 안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12주 정도 걸리죠. 다만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 치료는 가능합니다. 안구 건조와 눈 진물의 의외의 연결. 이제 좀 의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눈이 건조한데 오히려 눈 진물이 나온다니 모순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안구 건조증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눈 질환 중 하나입니다.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에어컨이나 난방기 바람에 계속 노출되거나 콘택트 렌즈를 오래 착용하면 눈물의 양이 줄어들거나 눈물의 질이 나빠지면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눈이 건조해지면 우리 몸이 이를 감지하고 반사적으로 눈물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를 반사성 눈물 분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눈물은 질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눈물은 물 성분, 지방 성분, 점액 성분이 균형 있게 섞여 있어야 하는데 반사성 눈물은 대부분 물 성분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금방 증발해버리죠. 이 과정에서 눈은 계속 자극을 받고 염증이 생기면서 분비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 환자들이 눈이 건조한데 눈물이 계속 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가에 끈적한 분비물이 있거나 하루 종일 눈에 뭔가 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눈 진물은 보통 끈적하고 흰색이나 투명한 색을 띱니다. 감염성 결막염처럼 노랗거나 녹색은 아니지만 불편함은 상당합니다. 눈이 뻑뻑하고 따갑고 이물감이 느껴지며 심하면 시야가 흐려지기도 합니다.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20-20-20 규칙을 따라보세요. 20분마다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거죠.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중할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공 눈물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인공 눈물이 장기간 사용하기에 더 안전합니다. 렌즈 착용과 위생 문제. 콘택트 렌즈 착용자라면 꼭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렌즈와 관련된 눈 진물 문제는 생각보다 흔하고 때로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면 눈의 산소 공급이 감소합니다. 각막은 혈관이 없어서 공기 중에 산소를 직접 흡수하는데 렌즈가 이를 방해하는 거죠. 산소가 부족해진 각막은 저항력이 약해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렌즈 착용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부적절한 위생 관리입니다. 렌즈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지 않거나 렌즈 케이스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거나 렌즈 보관액을 재사용하는 등의 잘못된 습관이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렌즈를 낀 채로 자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밤새 눈이 감겨있는 상태에서 렌즈까지 착용하면 산소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고 눈물 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충혈이 심하다면 렌즈 관련 감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렌즈로 인한 감염의 초기 증상은 눈의 이물감, 충혈, 눈물 증가, 그리고 끈적한 분비물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각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각막염은 심한 통증, 빛에 대한 과민성, 시력 저하를 유발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전한 렌즈 착용을 위한 원칙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렌즈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습니다. 둘째, 렌즈 케이스는 매번 사용 후 세척하고 자연 건조시키며 3개월마다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셋째, 렌즈 보관액은 절대 재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이나 침으로 렌즈를 씻지 않습니다. 넷째, 렌즈 착용 시간을 권장 시간 내로 지키고 렌즈를 낀 채로 자지 않습니다. 다섯째, 샤워나 수영할 때는 렌즈를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에는 가시아메바 같은 위험한 미생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섯째,
눈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렌즈를 빼고 눈을 쉬게 합니다. 일회용 렌즈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새 렌즈를 사용하면 세균 축적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죠.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눈 진물과 함께 나타나는 위험 신호. 대부분의 눈 진물은 가볍게 지나가지만 때로는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과 함께 나타날 때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심한 눈 통증입니다. 단순한 불편함이나 이물감을 넘어서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각막에 상처가 있거나 각막염이 있을 때 이런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입니다. 눈 진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는 건 흔한 일이지만 분비물을 닦아낸 후에도 계속 시력이 떨어진다면 각막이나 더 깊은 눈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빛에 대한 심한 과민성입니다. 밝은 빛을 보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눈이 아프거나 눈물이 쏟아진다면 각막염이나 포도막염 같은 더 심각한 염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눈꺼풀의 심한 부종입니다. 눈꺼풀이 퉁퉁 붓고 뜨거우며 만지면 아프다면 안검염이나 다래끼가 심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발열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분비물의 색깔과 양입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녹색의 끈적한 분비물이 계속 많이 나온다면 세균 감염이 심각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증상의 지속 기간입니다. 간단한 자극이나 가벼운 감염이라면 보통 며칠 내에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증상이 계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한쪽 눈에만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알레르기라면 보통 양쪽 눈 모두에 증상이 있는데 한쪽에만 계속 문제가 있다면 그 눈에 구조적인 문제나 막힌 눈물관 같은 특정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나 영유아의 눈 진물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산 과정에서 감염될 수 있고 눈물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눈 진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자꾸 눈을 비비거나 눈꺼풀이 붓거나 분비물이 많다면 빨리 소아안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눈 진물은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눈 위생입니다. 눈에 분비물이 있을 때는 깨끗한 물수건이나 면봉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닦으면 분비물이 눈물관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사용한 면봉이나 물수건은 다시 사용하지 말고 버리세요. 온찜질과 냉찜질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균성 감염이나 안검염으로 인한 눈 진물에는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잘 짠 다음 감은 눈 위에 5에서 10분 정도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굳어있던 분비물이 녹고 눈꺼풀 가장자리의 기름샘 기능도 개선됩니다. 하루에 34번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알레르기나 바이러스성 결막염으로 인한 붓기와 가려움증에는 차가운 찜질이 효과적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차가운 물에 적시거나 얼음을 수건에 싸서 눈에 올려놓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가려움증과 충혈이 완화됩니다. 인공 눈물 사용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하루 4에서 6회 정도 넣어주면 눈 표면의 자극을 줄이고 분비물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단 증상 완화를 위해 충혈 제거제가 들어간 안약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하세요. 오히려 눈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충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식염수나 인공 눈물을 사용해서 눈을 부드럽게 헹궈주면 알레르겐이나 자극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절대 수돗물로 눈을 직접 씻지는 마세요. 수돗물에는 눈에 해로울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미생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 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눈을 만지기 전으로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고 특히 감염성 결막염이 있을 때는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수건, 베갯잎, 화장품 같은 개인 물품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눈을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도 눈물의 질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화장을 하는 분들은 눈 화장을 최소화하고 매일 밤 꼼꼼하게 화장을 지워야 합니다.
특히 눈 진물이 있을 때는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같은 제품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화장품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전문의 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 언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집에서 관리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첫째, 심한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눈이 찌르는 듯이 아프거나 두통과 함께 눈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는 각막염, 급성 녹내장, 포도막염 같은 응급 상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력에 변화가 생겼을 때입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거나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거나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다면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입니다. 집에서 관리해도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증상이 심해진다면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콘택트 렌즈 착용 후 증상이 생제시도 시계속 편집겼을 때입니다. 렌즈 착용자가 눈 진물, 충혈, 통증을 경험한다면 각막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렌즈를 빼고 안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각막염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눈 부상이나 이물질이 들어간 후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먼지나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거나 눈을 다친 후 눈 진물이 생긴다면 각막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신생아나 영유아에게 눈 진물이 있을 때입니다. 생후 며칠 이내에 눈 진물이 생기면 출산 과정에서의 감염일 수 있고 생후 몇 주가 지나도 계속 눈곱이 많이 낀다면 눈물관 폐쇄나 선천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눈 건강은 시력 발달과 직결되므로 빠른 진단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발열이나 전신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눈 진물과 함께 열이 나거나 림프절이 붓거나 몸살 기운이 있다면 전신적인 감염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면역력이 약한 상태일 때입니다. 당뇨병 환자,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최근 수술을 받은 환자는 작은 감염도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홉째, 재발성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눈 진물이 자주 반복되거나 만성적으로 눈이 불편하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만성 안검염, 눈물관 문제, 자가 면역 질환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먼저 의사가 세극 등현미경이라는 장비로 눈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각막, 결막, 눈꺼풀의 상태를 확인하고 염증이나 손상 부위를 찾아냅니다. 필요하면 눈 분비물을 채취해서 세균 배양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검사로 어떤 세균이 감염을 일으켰는지, 어떤 항생제가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눈물량 검사나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로 안구 건조증을 진단하기도 하고 눈물관이 막혔는지 확인하기 위해 염색약을 넣어 눈물의 흐름을 관찰하는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균성 감염이라면 항생제 안약이나 연고를 처방받게 됩니다. 바이러스성 감염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이나 인공 눈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이라면 항히스타민제 안약이나 비만세포 안정제를 사용하고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 안약을 단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구 건조증이 원인이라면 인공 눈물 외에도 눈물점 마개 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눈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 눈물을 더 오래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눈꺼풀 가장자리에 기름샘 기능이 떨어진 안검염의 경우 특수한 온열 치료나 눈꺼풀 위생 교육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처방을 정확히 따르는 것입니다. 항생제 안약은 증상이 좋아져도 처방된 기간 동안 끝까지 사용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안약을 빌려 쓰거나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40세 이상이거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다면 1년에 한 번씩은 종합적인 눈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클로징. 여러분, 오늘 눈 진물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눈 진물은 우리 눈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알레르기, 감염, 안구 건조증, 렌즈 착용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은 적절한 위생관리와 집에서의 간단한 케어로 좋아질 수 있지만 심한 통증, 시력 저하, 지속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손을 자주 씻고 눈을 비비지 않으며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콘택트 렌즈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보는 소중한 창입니다.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세요. 눈이 불편하다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